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부 5.18 단체가 오늘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포용과 감사, 화해를 주제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묘지 참배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반쪽짜리 행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물러가라! 시민단체 회원들이 5.18 기념문화센터 입구에 드러누워 구호를 제창합니다. 150여 명의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함께 주최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논란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림으로 해완에 숨죽여 버렸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 또 80년 5월 당시 상부의 명을 받고 현장에 파견된 특전사 선배들의 노고가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관의 명예에 의거 이곳 광주 현장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특전사회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해요. 피해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광주 시민이 가해자입니까? 그들을 피해자로 인정해주면 결국 머지않아서 그들은 우리를 가해자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반발 속에서 특전사회는 5.18 국립묘지 참배 일정을 당초 예고했던 시간보다 4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해와 포용, 감사라는 제목 아래 열린 이번 공동선언식은 갈등과 분열만 남긴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8월 25일 광주 북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40대 여성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함께 살던 노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탄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지션은 바로 포수 자리입니다. 주전 포수 박동원의 FA 이탈로 전력 누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벌써부터 스프링 캠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박동원의 FA 이적. 올 시즌을 앞두고 생긴 주전 포수의 이탈은 기아 팬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의 주전 포수가 떠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번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포수는 모두 4명. 이 중 주전 경쟁에서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지난 시즌 2번째로 출장이 많았던 한승택과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 영입된 유망주 주효상입니다. 2013년 한화 이글스에서 프로로 데뷔해 2016년 기아로 이적한 한승택은 2017년부터 꾸준히 매 시즌 절반가량 경기에 출전하며 기량을 키워왔습니다. 우리 나이로 30이 된 올해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주전 포수로 확고히 자리 잡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좀 경기 수를 많이 그렇게 나간 적도 있고
뭐 백업으로 나간 적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좀 주전으로 좀 많은 경기를 나가고 싶은 게 제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주전 후보는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군 제대 후 올겨울 이적 입단한 주효상입니다. 청소년 대표 출신의 대형 유망주로 2016년 넥센 히어로즈에 1차 지명된 주효상은 프로 무대에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적을 계기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팬분들도 걱정 없게 포수 안전하다고 잘한다고 하는 소리 듣게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프링 캠프에 참가 중인 신범수와 김선우, 지난해 말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한준수 등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아 포수진의 선의의 경쟁이 올 시즌 팀 도약으로 이어질지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북구가 혁신행정 분야에서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69곳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마침내 최우수 기관으로 오르는 쾌거를 일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광역시도와 시군구별로 최우수 기관 4곳, 우수기관 57곳을 선정해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9대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10명의 응모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해 3명을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호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조신 연세대 교수, 차국헌 서울대 교수가 포함된 가운데 후보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대설과 한파,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난 대응에 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각 자치구에 소형 제설 장비를 구입하고 비닐하우스 등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에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9억 원을 받아 동복댐 주변 관정 개발과 영산강 하천용수 비상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동복댐 취수 사업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금의 대출금의 이자 24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축산농가들의 사료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여서 전남도의 이자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이자 부담이 사라지게 되며 지원 대상 축산농가는 모두 2,786가구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이 맞물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일본으로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파견해 55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광산업진흥회 무역촉진단은 일본 현지에서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LED 조명 등 국내 광융합 산업기업 8개사의 신기술 및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34명을 상대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6개사 11건, 5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오는 4월 필리핀과 베트남 무역촉진단을 계획해 아시아 국내 광융합 산업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